난 사귀지도 않을 거면서 꼬시지만. 너가 나한테 속으라면 속을할 것 같은데? 아, 그렇지. 너가 근데 나 좋아하고 있어. 그니까 여기 좀 잘라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업 책방 씀의 11월 두 번째 책방 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부터는 새로운 작가의 책상 전시로 돌아왔어요. 임진아 작가님의 2023 오늘을 채우는 인력 전시로 공간을 채웠는데요. 작가님의 아주 귀엽고 깜찍한 여러 가지 오브제들이랑 또 인력에 관련된 참여형 전시로 좀 채워져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각 책방마다 럭키 메시지를 뽑을 수 있는 항도 있어서 내년의 운세를 미리 좀 계절로 점쳐보는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토요일, 19일 토요일에 작곡가 황현님의 북토크가 책방에서 열렸습니다. 황현하면 이제 황버지로 네. 온앤오프 팬들한테 불리는 분이시죠. 네, 근데 어버이날 맞아요? 맞아요. 어버이날 어버이 카페. 어버이날 이제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와 같은 황현이다. 황현에게 이제 뭔가 보답하고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아이돌 생일 카페처럼 그 황현 작곡가의 그 어버이 카페를 열었는데 어버이날에. 그분이 오신 거야. 아 진짜? 오, 아. 우리 그 여기 참여자로 오셔서 또 말씀도 직접 하셨어요. 주최자가. 네네네. 아우. 일요일에는 저희가 새 클래스 모집을 좀 시작했습니다. 봉현 작가님의 드로잉 클래스를 저희가 열게 됐는데요. 보통 씀에서 이렇게 쓰기 클래스 위주로 진행을 해왔는데 그림 그리는 클래스도 한 번쯤 좀 열어보고 싶었죠. 근데 이제 봉현 작가님은 글도 쓰시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또 활동을 하시니까 더 특별한 클래스가 될 것 같고, 또 봉현 작가님은 자기만의 캐릭터를 갖고 있는 분인데 이번 클래스도 참가자 전원이 나만의 캐릭터를 좀 완성해서 그림 일기까지 그려보는 커리큘럼으로 꾸려져서 되게 유익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시면. 그러면 한 주 동안, 한 주가 아니죠, 한 3주 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네. 좋은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기한 게 네. 우리 책방에서 내가 읽으려고 주문한 책은 네. 다 안 읽는데 사적 행사점에서 되게 우연히 산 거는 그날 바로 읽는 편이에요. 오, 왜일까? 왜 그럴까? 그건 내가 내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 내 돈 내고 사진 않아. 내돈내산이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도 사책 서점에서 산 책인데 이미 많은 작가님들이 좋다고 했던 책이에요. 켄트 하루프의 밤의 우리 영혼은입니다. 소설인가요? 네, 짧은 소설이고요. 70대 여성 에디가 옆집에 사는 또 70대 남성 루이스를 저녁에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려서 혹시 우리 집에서 나랑 잠을 잘 생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에디가. 둘 다 솔로인데 그러니까 서로의 반려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네네. 나이가 있어서 당신도 알겠지만 밤에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다. 대화할 사람이 너무 필요하다. 약을 먹는 것도 이제 너무 지치니까 수면제를 먹는 것도 대화를 하면서 밤을 그냥 함께 보낼 사람이 필요한데 너도 반려자가 없고 나도 없으니까 오시지 않겠냐. 주변에 눈이 신경 쓰이는 거죠. 되게 작은 마을이라서. 그 남자가 루이스가 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물론 그러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눈치를 보고 살지 않겠다. 너무 많은 시선을 신경 써오면서 살아왔다. 70살, 70년을. 이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해서 두 분이 그렇게 매일 밤을 같이 보내는 얘기인데 그 나이가 되면 새로운 감정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아직 나에게도 이런 감정이 있구나를 깨닫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 나가요. 그 관계가 너무 잔잔하고 좋더라고요. 그 대화들도 물론 자식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그것도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엄마 지금 동네 창피하게 뭐 하는 거냐.
근데 우리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다. 우리만 부끄럽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돼? 하는데 이제 자식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런 늙어봐야 대사까지도 늙어봐야 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젊었을 때 어떤 시절을 보냈든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걸 회고하면서 대화로 그래 뭐 삶이란 게 다 그렇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좋았어요. 좋네요. 그 되게 짧아서 쑥 읽었어요. 좋았습니다. 완전 추천. 저희 책방에도 곧 있고 네네네 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책은 오랜만에 또 밀리로 들어왔다 밀리오죠. 밀리는 진짜 있는지도 몰랐던 책을 내가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책은 위화 중국 소설가 위화의 글쓰기의 감옥에서 발견한 것이라는 책이에요. 또 글 쓰는 입장에서 글쓰기가 감옥이죠. 그래서 일단 제목에 끌려서 읽었는데 위화라는 중국을 대표하는 그 거장 소설가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의뢰받았던 주제 강연을 그런 강연투로 풀어낸 책이라서 정말 어렵지 않고요. 저는 중국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아예 없어요. 그냥 문화대혁명 시기가 어땠는지 정도로 영화로 배운 게 전부인데 이 위화가 문화대혁명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거죠. 그래서 그때는 소설을 읽을 수가 없었대요.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막 뭔가 사상범처럼 해버려서 근데 이제 책을 좋아하는 소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소설을 구하면 앞뒤가 다 찢어져 있는 거야. 없어 내용이. 뭐 중간만 있거나. 그럼 이 아이가 이걸 읽으면서 상상도 한 거죠. 이게 이렇게 됐을까 저렇게 됐을까? 그게 소설가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소설가가 너무 되고 싶어서 이제 문화대혁명 이후에 문학 잡지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온갖 문학 잡지에 투고를 했대요. 그래서 이 위대한 작가도 투고에 실패의 경험이 쌓였는데 그 중에서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수학이라는 잡지에 되게 오랜 기간 글을 투고해 왔고 본인 소설의 70%를 여기에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한 건 우리나라에도 문학 잡지가 있잖아요. 근데 장편인 경우에 이렇게 좀 쪼개서 매달 연재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그냥 통으로 다 실어버리더라고요. 스케일이 역시 중국에서 그런 식으로 허삼간 매열기나 인생이라는 그런 유명한 소설들도 다 이 수학이라는 잡지에 발표가 됐던 작품들이고 그 작품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여기에 발표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썼는지를 좀 비하인드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소설이 뭔지 몰라도 그게 너무 재밌어. 작업 과정을 듣는 것만으로도.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꼭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이분도 글쓰기와 또 삶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그게 한국 작가한테는 사실 들어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신박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겠다. 사람 이제 다르니까 국가가 다르고 하니까 중국에서 그럼 분석행위 시대 때 소설가를 꿈꿨던 소설가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글쓰기와 삶을 이렇게 연관시키는구나. 되게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먼저 화제 작품이죠. 나주에 대하여. 김하진 소설가의 첫 소설집 나주에 대하여를 읽었는데요. 8편의 작품이 다 인간에 대한 큰 애정과 사랑과 이해를 하려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읽었던 어떤 소설들에서 드러나는 어떤 회의감이나 비관적인 시선을 담고 있는 스토리에 좀 익숙해져 있던 찰나에 이렇게 좀 애정을 되게 거침없이 표현하고 내 안에 이만큼의 사랑이 있어 라는 것들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주인공들이 좀 되게 명랑하고 반가웠어요. 근데 그게 되게 무구하거나 천진한 느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끝없는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하려고 하겠다는 태도가 뭐 오만하거나 자신 있게 도전하는 느낌보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태도가 결국 나에게도 나도 세상으로부터 나를 이해받기에도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 내가 그것을 시도할 때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이 다 녹아 있어서 읽고 나면은 삶을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밝은 면을 좀 보게 만드는 소설이어서 굉장히 젊은 작가의 첫 소설집으로 어울리고 좋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나의 레즈비언 여자친구에게라는 큐큐 출판사의 단편집을 읽었습니다. 제목부터 좀 강렬했던 소설집인데 여성 커플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여기 굉장히 많은 연령대와 위치의 여성들이 나오는데 다 레즈비언인가? 네, 모두 여성 커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년 커플 그리고 뭐 클로짓 레즈비언도 있고 이성애자 친구를 사랑해버려서 거기에 대해 약간 복수 아닌 복수를 하게 되는 소설 내용이 또 있어요. 내만 몰라. 나랑 사귀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나랑 계속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난 사귀지도 않을 거면서 꼬시지만.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죠. 이성애자인 걸 알지만 나와 너무 친밀한 그녀가 가끔 원망스러운 거 너무 인간적인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녀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지속이 돼요. 어떤 그런 우정이 지극히 우정이지만 이 레즈비언 친구 입장에서는 야속하기도 한 그런 부분들이 아주 복수는 아닌데 아주 살짝 통쾌하게 이렇게 너도 나를 근데 그 이성애자분은 꼬시려고 한 거 아닌 거 아니죠. 네. 근데 그 친구도 만약에 이 친구 그 이성애자 친구도 이 레즈비언 친구가 조금 자기 알고 레즈비언인 거 알고? 네, 잠깐 자기 소홀할 때 또 굉장히 소홀해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친구로서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맞아. 난 너가 나한테 소홀하면 소홀할 것 같은데? 그렇지. 너가 근데 나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알아? 알아. 네가 나 좋아하는 거 알아? 그거는 짐작만 하는 거지. 애매하네. 네, 애매해요. 정말 애매한 그 감정을 또 담고 있는, 그래서 읽을 때 되게 그런 정체성과 무관하게 그냥 바로 이입해버릴 수 있는 그런 소설도 있고,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행복해요. 여성과 여성의 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안전한 사랑, 그리고 뭔가 나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완전히 인간 대 인간으로서 공유한다는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반면에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여성의 또 조합이 그 둘로만 살아나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또 동시에 불안하고 위태롭구나 라는 그런 감정을 동시에 들게 해서 보기에 참 평온해 보이면서도 그것을 지속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읽게 된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저는 2권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신간 네.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나 없어. 있잖아. 제가 좋아하는 김유단 작가님의 커튼콜은 사양할게요 라는 책을 입고를 받았어요. 사실 안 읽... 지금 너무 많은 신간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요즘 무슨 일이야? 한국 소설 갑자기 너무 그러니까. 많이 나온 거예요. 또 장편이어가지고 아직 펼쳐보지도 못했네. 근데 제가 김유담 소설가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 유쾌하게 그 청년들의 문제를 진짜 잘 쓰시거든요. 그 이완의 자세는 무용을 포기한 꿈을 포기한 딸과 목욕탕 세신사로 일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근데 그 짧은 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너무 재밌게 읽었었고 또 탬버린이라는 그 청년들의 그 사회초년생 완전 오픈 이야기들을 너무 재기발랄하게 썼었거든요. 이 커튼콜은 사양할게요도 약간 청춘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또 사회초년생 얘기일 것 같아서 또 얼마나 잘 쓰실까 그래서 입고를 받았습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김혜진 소설가의 장편소설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경청이라는 소설이고요. 경청하는 내용일까요? 그럴게요. 근데 표진 또 고양이가 이렇게 뭔가 엿보는 느낌이어서 고양이 키우시잖아요. 맞아요. 김혜진 소설가님이. 최진영 소설가님이 추천사를 쓰셔서 저희가 되게 기대하면서 읽어봐야 될 것 같네요.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설란 소설가의 신작
랑과 나의 사막이 나왔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작품을 쓰는 작가님이고 이 소설은 전쟁 시대 때 만들어진 로봇이 나를 거둔 인간이 죽은 뒤에 그 인간이 꿈꾸던 그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전쟁 시대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는 SF 판타지 소설입니다. 시간 여행이에요? 결과적으로 시간 여행을 하려고 떠나는 건데 소설 안에서는 현재를 보여줘요. 이 로봇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로 가는 건데 과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잖아요. 근데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을 가능케 하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얼마나 이런 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로봇이 자기가 생각하는 한 자기 기억 속에서는 나는 전쟁 시대 때 만들어진 로봇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나는 무언가를 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이겠지. 그래서 또 엄청 자책을 많이 합니다. 근데 끝에 가서 이 로봇이 깨달아요. 그걸 깨닫게 되는 과정이 또 굉장히 스포 아닙니까? 그런데 하지 말고 여기 잘라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손선란 작가의 로봇 이야기는 질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다시 한 것 같아요. 손선란 작가의 소설에서는 항상 누가 나보다 소중한 뭔가를 지키고 구하려는 존재가 항상 나와요. 그게 인간이든 로봇이든 뭐 비인간이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은 너무 절절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어떤 심파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끝없이 감동으로 주는 서사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이 작가님의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또 한 거는 책폴 출판사에서 나온 에세이 앤솔로지예요. 너와 나의 야자 시간이라는 책이고 책폴 출판사는 이제 다양한 청소년 소설 혹은 에세이 집을 이제 펴내고 있는 출판사죠. 이게 위아영 시리즈의 벌써 3번째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이 겨울방학, 네. 두 번째가 여름방학, 그리고 세 번째가 야자시간. 야자시간 하면 너무 할 얘기들이 많죠. 여기에는 이제 재수할 때 재수학원에서 갖는 자습시간. 근데 그 자습시간이 너무 길고 지난한데 옥상에 올라가서 저 담배 피는 멋있는 남자의 어떤 신상을 알고 싶어서 싸이월드에 찾아보는 뭐 그런 것들, 그런 추억도 있고. 재수생이란 네. 되게 끼인 존재인데 맞아요. 성인인데 아직 그쵸. 수험생이니까 되게 시간이 겹쳐있는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작가님도 그때 내가 참 흐릿한 존재인데 누군가에 살짝 매료되었던 그 순간이 너무 나로서 존재했던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사랑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좀 짚어주는 이야기도 있고 되게 재미있게 추억에 좀 젖으면서 읽을 수 있는 이야기여서 한번 다 그 겨울, 여름, 야자까지 쭉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야자 시간 하면 생각나는 거는 야자를 진짜 10시까지 하잖아요. 네. 그럼 집에 가기 한 5분 전에 각 학년마다 학년 주임 선생님이 방송을 해줬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뭐 수고했고 이런 걸 하면서 잘 가라 내 딸들아 이런 거를 우와. 항상 해주셨는데 그게 그래서 항상 떠올라요. 야자 그거 시간 좋은 되면은 기억이네. 공부하는 거는 항상 매일이 똑같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집에 가기 전에 꼭 그래서 하루는 대학가요제가 하는 날이었어요. 오. 그 선생님이 그냥 술을 좀 드신 거예요. 대학가요제를 보시면서. 학교에서? 교무실에서 10시가 돼서 우리가 집에 가야 되니까 방송을 하시는데 오늘 대학가요제를 하는 날이었는데 너희들이 이제 내년에 대학교 가서 대학가요제 나와서 이런 거 이제 할 나를 기대해 본다 하면서 내가 술을 한 잔 마셨는데 진짜 마셔서 나올 수 있는 멘트다. 그런 거 얘기했던 게 기억나. 오. 나한테 이거 의뢰 왔으면 그거 썼을 텐데. 그랬겠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전 야자를 사실 되게 많이 빼먹었거든요. 그치. 우리 성씨랑 학생이었는데 야자를 자발적으로 신청했던 적이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긴 거예요, 반에. 걔 때문에 걔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려면 제가 학원을 째고 음악 학원을 째고 야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걔를 좋아했던 시기에 되게 야자를 참석해서 친구들이 되게 이제 놀리고. 근데 제일 왜 좋아하냐 했던 그 남자지? 그 남자는 다른 남자인데 그 남자도 마찬가지. 그 남자는 다른 남자인데 이 남자애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남자 보는 눈이 크게 그때부터 없어가지고. 예. 그럼 이렇게 이번 주 책방 로그를 마치겠습니다. 안녕.